제시카법과 4월 총선, B, 쓰레기, M, 걸레. 알쏭달쏭한 키워드는 무슨 말인지도 잠시 후에 풀어보죠. 한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제시카법을 물어보면서 사실은 총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제시카법과 총선이 도대체 당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법 예고에서 국회 제출까지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입니다.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완벽한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지. 그리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카법을 물어보면서 총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라는 견제구를 쓱 날린 박용진 의원. 한동훈 장관도 알쏭달쏭한 답변을 했습니다. 완벽한 방안은 없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총선이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좌상께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총선 안 나갑니다라고는 안 했고 네. 총선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냥 뭐 총선에도 나가는데 제시카법도 할게. 그치. 예. 그거죠. 그걸 딱 그거죠. 이렇게 의료적으로. 맞아. 그거 같아요. 그러나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치하는 것이 전체는 아니지 않냐. 예. 그리고 나에게는 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또 발언 전체를 보면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얻기 위한 법은 아니다. 그런 네. 얘기예요. 이건 냉정히 내가 해야 될 소임 안에 있는 영역이고 예. 그 소임을 마치면 내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네네. 뭐 물어볼 것만 물어보는 거고 제시카법이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형 제시카법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쟁점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뒤에 왜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또 오히려 더 질문 자체를 흐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총선도 중요하지만 제시카법도 중요하다. 둘 다 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으로 읽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장면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유치원 3법을 제시했을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총선의 유불리 득실을 따지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 총선에 대한 출마용의 포석을 쌓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진정성과 그 취지가 다 퇴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두순 같은 극악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들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에 거주할지 국민들을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있는 국민의 녹을 받는 자리가 300명 국회의원들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출마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진정성 혹은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박용진이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겠죠. 네. 국민들을 걱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안들이 나왔으면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국회 내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이 모든 것을 깔때기처럼 한동훈 장관의 총선과 연결짓게 된다면 정말 해도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예.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밀하게 정치권을 잘 분석하는 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시카법이라는 것의 명분과 대의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또 한 장관이 이건 잘하는 거다. 정말 불안하다라는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걸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잘했다고 한동훈 장관한테 박수치기도 싫고 그래서 총선과 뭔가 좀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범계 의원까지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내년 총선 정국에서 좀 부담이 되시는 측면이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쇄신하겠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보니까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 해서 저는 뭐 폭발적일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자기 제시카법 뭔가 하나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제시카법 마무리하고 나오려는 것 같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일종의 뭐 살짝 견제구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제시카법 마무리하고 딱 시기적으로 총선 출마하면 시기적으로는 맞겠군요. 일단 뭐 화두를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저도 이제 전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갔을 때 그 제시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자체는 과연 이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나 자기 지역에 오는 걸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논의하다가 중단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제시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뭐 국회의원을 할지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만 했지 그냥 말로만 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입법과 관련돼 있는 법무부 장관이 화두를 던지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던지니까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시카법과 관련해서 이게 화두가 되면서 이게 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업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을 이걸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제시카법에 대해서 이거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시카법이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되면서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사에 한 번 날 거 저것 때문에 두 번 난다. 그렇죠. 그냥 업시켜주는 거예요. 그 제시카법을 몰랐던 국민들도 예. 제시카법이 뭐야? 하고 보다 보니까 괜찮네 누가 한 거야? 한동훈이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중성범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거구나. 그러면 성범죄자 제외하고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박범계 의원이 홍보해주고 있다.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네.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려다가 오히려 이건 굉장히 홍보를 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제시카법을 하지 않은 그러한 입법 왜구랄지 이런 것들이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좀 더 올려주고 오히려 총선 나가기에 좋은 환경을 박범계 전 장관하고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조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